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싹쓸이 진행의 박혜미입니다. 흔히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새 시장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니죠.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CPI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생산자 물가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장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면 다음엔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시간에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긴축 우려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39% 상승, 나스닥은 0.58% 하락, S&P 500은 0.28% 조정이었습니다. 코스피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거래소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징검다리 행보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등 전차군단, 그리고 시가총액 대형주들도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다만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2개월 만에 1,3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주간 기준 코스피는 0.75% 조정받았고요. 어제 코스피는 0.98%,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451.21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이번 주 코스닥은 이슈에 따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가상화폐, 게임 테마가 오랜만에 움직였고요. 또 SM 이슈에 관련된 종목군들, 2차 전지와 폐배터리 등의 섹터도 강했습니다. 지금 7주째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주간 기준 0.41% 상승한 코스닥은 어제 1.16% 내리면서 775.62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시장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오늘도 저희와 이번 주 장을 분석해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되고요.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대상, 그리고 1월의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길어서 저는 굉장히 좋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주일 너무 지금 편하게 좀 지내고 있어요. 지금 편하게. 바닥에서부터 증시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예. 편하게 매매를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번 주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한 주 좀 리뷰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주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무엇보다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었던 IS 동서도 뭐 장중 상한가 부분까지 가는 모습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일단 배터리 소재 쪽이 작년도에 하반기에 굉장히 강했죠. 어반 리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특히 제가 설명드렸던 미래 나노텍 뭐 수백 프로의 상승세가 좀 이뤄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뭐 전기차 부품주라든지 특히 폐배터리 쪽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같은 소재도 역시 미래 나노텍도 계속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 뭐 어차피 반도체와 배터리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아직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역시 지배자가 될 만한 기업, 주도주가 될 만한 기업을 잘 포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역시 IS 동서를 좀 계속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평가돼 있고 바닥에서 주포 세력들이 들어오고 나서 최대 주주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 터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폐배터리 관련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K-칩스법이 통과, 기대감이 이제 이어지면서 또 AI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AI 반도체가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핫한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물론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지금 이틀 동안 조정은 받았지만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벌써 200% 이상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아직은 주포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AI 반도체 이슈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서플러스 글로벌. 제가 연초에 아마 텐베거를 좀 도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렸죠. 햄버거가 아니고요. 텐베거입니다. 그래서 텐베거를 도전하겠습니다 설명드리고
막 지금 랠리가 나왔어요. 선플러스 글로벌이. 제가 이 기법 강좌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글로벌 장비 회사가 되지 않을까, 중고 반도체 1위 장비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 1위 중고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그만큼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역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저평가 자사주 매입. 그래서 이 서플러스 글로벌 이제 대규모 시설 투자가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이제 거래 터지고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가 지분을 최근으로 확대하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자사주 매입이 이미 작년도에 20억 가까이가 23,000원대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랑 만약에 이제 방막 계측 장비 같은 경우 퀄 테스트를 성공해서 만약에 내년도부터 진입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또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죠. 이게 수급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재료적인 측면이나 차트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이 아직 바닥에서 이제 거래 터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반도체는 감히 예상컨대, 단언컨대 아마 올해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오면은요, 역시 반도체는 전 영역에 걸쳐서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종으로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분야가 어디냐? 역시 배터리도 아닙니다. 반도체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SM그룹, 이 부분이 굉장히 핫했죠. SMCNC가 급등이 나오고 SM이 이미 급등이 많이 나왔고요. 하이브 쪽이랑 이제 매각 재료가 부각된 거죠. 요즘에 뭐 이제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그 경영진에서 그런데 이 키스트 같은 경우 또 매각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키스트는 제가 작년 11월 달이죠. 굉장히 중요한 관심주로 설명드렸죠. 7,000원대에 있을 때 주포는 12,000원대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9,000원대에서 들어왔네요. 8,800원에서 9,000원. 12 최저 전환가격이 8,8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9,000원까지 갈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9,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지난주 금요일 12,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죠. 바닥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40~50% 그냥 수익이에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 키스트 같은 경우도 SM그룹 재료 이제 때문에 움직이긴 했지만 이 부분이 핵심은 아니죠. 앞으로 드라마가 올해부터 방영될 드라마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K-팝 드라마 그리고 별들에게 물어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레벨업 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 중장기 꼭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SMCNC라든지 SM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 팔아라 기대감에 의해서 샀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열되어 있을 때는 추격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배터리, 소재, 폐배터리, 그리고 AI 시대 반도체, 그리고 SM 매각에 따른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예전에 위원님이 언급했던 종목들이 이제 움직여서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위원님. 그렇다면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될지, 이번 주 이슈가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음 주에는 다른 이슈가 부각이 될지 또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려요. 예, 지난주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디스인플레이션은 시작됐습니다. 추세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 이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예상치보다 좀 상해가 나온 이유가 일단 주거 비용 그리고 에너지 비용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주거 비용 같은 경우는 임대료부터 해서 대부분 작년도 10월 달부터 둔화되기 시작을 해서 이게 6개월 이후부터를 좀 보거든요. 이 지표 둔화되는 부분이. 그래서 올해 3월 달부터 이후부터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좀 이제 둔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배럴당 70달러 수준 그리고 이제 겨울철도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3월 달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월 달에는 중국의 양해가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부양 정책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나라를 지금 앞으로 먹여 살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런 쪽을 이제 앞으로 주시하면서 저가 매수에 집중하는 전략. 이제 중장기 코스닥과 나스닥은 둥글게 차트가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이 전차 군단 저가 매수에 집중해 보자라고 하셨으니까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겠죠? 위원님의 명품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식 싹쓸이 또 중요한 내용 준비해 왔는데요. 예, 오늘은 뭐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들을 해봤는데 역시 연초에 제가 반도체 이 서플러스 글로벌을 얘기해 드리면서 지금 이제 쫙 날아가는 모습이 형성이 됐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어떤 얘기가 나왔죠? 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반도체 패키징 사업부를 점검을 한다, 둘러봤다. 천안 쪽에 둘러봤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 둘러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반도체는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만큼 이제 전공정 어느 정도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파운드리 이 생산까지의 과정을 전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패키징 끝에 테스트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이제 마지막 처리 과정을 이제 후공정이라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이 굉장히 항상 중요하거든요. 처음과 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단 이제까지 애플의 이 TSMC의 물량을 이제 삼성전자가 좀 뺏겼죠. 지금도 이제 TSMC가 전량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뺏긴 이유가 패키징 쪽의 기술력이 딸려서 미흡해서 그랬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때 2015년도 때부터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 반도체 패키징 쪽의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굉장히 강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해서 새로운 사업부를 신설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키징 쪽에 앞으로 엠코 테크놀로지를 또 이제 인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징 쪽이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들을 좀 점검하려고 일단 주제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이요. 프로텍이라는 기업이죠. 이 프로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 2020년도 때부터 반도체 생산성을 100배 높일 수 있는 후공정 반도체 패키징 장비를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1년도 때부터 해서 이익률이 미친 듯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4배, 순이익이 4배 가까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매출도 이제 2천억대를 작년도부터 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프로텍 같은 경우가 요즘에 눈에 띄는 수급을 보면 자사주 매입이 작년 12월 달까지 200억이 들어왔어요. 자그마치 200억. 특히 29,000원대에서는 120억이 들어왔어요. 지난주 종가가 29,000원이거든요. 근데 29,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을 120억 한 거예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인식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텍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독점 기술을 좀 확보를 한 기업인데 삼성전자랑 테스트를 2020년도 때 진행을 하고 S사라고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 2022년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400억대, 500억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패키징하면 이 프로텍 같은 경우는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720일선을 돌파를 했다는 건 이제 대량거래 시험과 함께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 중장기 이평선이 밀집 국면이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이런 차트가 이쁘죠? 막 이평선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 이제 막 벌어져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평선들이 지금 몰려서 이제 이격이 막 이제 벌어지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프로텍은 이제 월봉 차트는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20개월 이평선을 막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월봉도 과열권은 아닙니다. 단기는 좀 올라왔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아직 상한가 한 방도 안 간 거예요. 지금 한 3, 4일 정도, 4월 정도 올라왔지만 이 상승률이 상한가 한 방도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아마 다음 주부터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음 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1년, 2년 동안도 계속 주시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포 수급 들어오고 차트가 아직 밀집 국면 속에서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한 기업이다. 그러면 프로텍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일단 720에서 항상 주식 싹쓸이는 돌파할 때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일 전이 급소였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돌파하기 전에 5선 회복, 파라볼릭 양전환, 그리고 나서 파라볼릭 양전환, 그리고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오는 시점. 이때가 급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텍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이 에이펙트라는 기업이 있죠.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AT 세미콘 쪽의 패키징 사업으로 700억에서 800억 들여서 인수했어요. 이 회사가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OCI가 거의 사실상 인수한 기업이죠.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사실상 OCI가 이 회사에 시설 투자까지 해서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투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상당히 많이 투자가 들어갔죠. 요즘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지금 두산도 그렇고 패키징 쪽에 이제 관련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테스나를 수천억 들여서 인수했죠.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1위 업체죠. 제가 그 두산 테스나를 바닥에 있을 때 예전에 봤었어요. 그거를 사놨으면 잭팟이 터졌는데 보고 있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는데 20배가 가더라고요. 그게 3,000원. 왜 봤느냐? 두산 테스나가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수만 원 이제 올라갔을 때 봐야 되느냐? 늦었잖아요. 바닥에서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1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때 자사주 매입과 함께 거래 터질 때 들어갔으면 지금 한 10배에서 20배 가까이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미래 최고가 될 만한 기업, 투자가 들어가고 자사주 매입 들어오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두산도 이제 테스나를 이제 인수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들어 윈팩 같은 기업도 어버브 반도체가 인수를 했죠. 그리고 에이펙트는 OCI가 인수를 사실상 했고요. 그래서 에이펙트는 자사주 매입이 6,000원대에서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30억 정도가 들어왔죠. 지금 자사주 매입 단가 대비 훨씬 떨어졌죠. 그리고 무상증자를 좀 했었고요. 0.5주. 그런데 일단 에이펙트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들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OCI는 뭐 하는 기업이죠? 태양광 폴리실리콘은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사업도 굉장히 지금 반도체용 소재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죠. 그럼 뭔가 연결고리가 지금 나오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역시 공급하는 기업인데 그럼 이제 에이펙트를 사실상 계열사로 편입을 했다라고 보면 역시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삼성전자도 뚫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장용 반도체 테스트 사업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이 1년의 지금 과정 흐름들을 보면 대규모 시설 투자와 함께 이제 믿을 만한 모회사가 이제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2천억 가까이 투자가 들어간 상태에서 전장용 반도체 플러스 특히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 사업까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매력적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독점적인 기술, 새롭게 패키징 기술을 확보를 했죠. 하이브리드 버닝 기술이라고 새롭게 이 회사만 할 수 있는 거, 다른 회사는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에이펙트도 국내 독점적인 기술, 아까 프로텍 같은 경우도 독점적인 기술. 그런데 삼성전자 쪽의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금상첨화인 거죠. 거기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그리고 전장용 반도체까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바닥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주포 세력들이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0.5주 무상증자가 들어오고 대규모 투자와 함께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있고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중요한 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720선 뚫지 않았다는 건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예요. 720선 아래에 있다는 건 아직 침체권에 있다는 거고요. 720선하고 이격이 위로 벌어진다는 건
굉장히 과열돼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에이펙트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틀 전이 급소였죠. 파라볼릭, 5일선 회복, 거래량 증가, 그러면서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으로 턴하기 시작하니까 가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윈팩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윈팩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부터 좀 작년도부터 관심 있게 봤었어요. 분명히 주포가 들어왔는데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인수를 하고 나서 전 대표이사 같은 경우 1,200원대에서 예전에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작년도 이미 계열사 임원, 회사 임원 같은 경우가 10억 가까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것도 2,000원대, 1,700원대에서. 특히 2,000원대에서 꽤 많이 들어왔어요. 7억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윈팩이 그러면 이제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를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 쪽에 거의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어버브 반도체가 작년도에 인수를 하고 나서부터 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 어버브 반도체는 삼성전자 1차 협력회사거든요. 그런데 작년 3분기부터 삼성전자 쪽의 매출 비중이 30% 가까이 뛰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용인시 쪽에 용인시 처인구 쪽에 그쪽에 이제 자산을 취득을 하기 시작을 해요. 토지를. 뭐죠? 대규모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공장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같이 어버브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윈팩 같은 경우가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끼고 같이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이 아닐까? 그럼 누가 들어왔죠? 회사 임원과 플러스 그리고 최대 주주가 3,8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20원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한다. 좋은 거죠. 대신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매수권에 약간 지나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주식 삭스를 언제 봐야 되느냐? 원래 여기에서 보기는 쉽지 않아요. 파라볼릭의 상승기죠. 이날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급소였는데 첫 5일선 회복하는 날. 그런데 그 다음 날 200일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시가부터 그러면 시가 이하 200일선 터치할 때 손절가를 짧게 잡고 원래 보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위치에서 200일선 근접했다. 저는 손절가 잡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 손절가를 원래 잡고 본다는 거는 그냥 과열권에 있는 게 더 갈까 말까 할 때 짧게 손절가 잡으면서 매매를 하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이제 막 장기평선 뚫고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200일선 터치할 때 봤으면 혹은 그 밑으로 내려왔으면 손절가를 안 잡고 봤을 것 같아요. 왜? 주포 매집 단가 현저 이하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막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식은 지금은 바닥에서 이제 주포 들어오고 앞으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매집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지 위에 꼭대기에 있는 종목 잦은 매매를 잘못하다가는 증시가 지금 바닥권에서 나중에 아무리 올라가도 계좌는 깡통나게 돼 있거든요. 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들, 주포 세력들 들어온 기업,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매출이 좀 늘어나는 기업들을 바닥에서 매집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윈팩 같은 경우도 1,580원대가 기관 투자가들의 12 단가거든요. 투자한 단가예요. 그 이하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자율 0%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자율 0%가 중요하다. 코퍼스 코리아, 키스트 대박 터졌잖아요. 눈 감고 40, 50% 그냥 먹었거든요. 1,580원대 이하는 제가 볼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근데 안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문제죠. 1,580원 꼭 잘 기억하시면서 이런 기업들은 1,000원대 중반대는 급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올라가면 아마 대량 거래 시현됐던 상한가 시현했던 그 고가를 웬만해서는 이탈시키는 일은 잘 없어요. 가는 종목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1,800원대 정도, 요 정도가 단기 중요한 지지권이 되지 않을까?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등락 감소한 상태에서 지금은 바닥에서 보신 분들은 추가 반등을 좀 노리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윈팩까지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위원님의 기법 강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1972님의 종목입니다. 먼저 공명정지우 어드바이저님 찐팬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12,150원에 비중 60% 실으셨는데 더 오를까요? 라고 기분 좋은 상담을 주셨어요. 보니까 굉장히 나이스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제 종가가 13,280원이고 수익을 보고 계신데 비중도 굉장히 많이 실으셔가지고 수익금도 꽤 되실 것 같아요. 위원님. 더 오를 수 있을지 나이스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나이스한 종목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다행이에요. 예.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실적이 해마다 급증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뭐 경제에 들쑥날쑥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업종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 들어왔느냐? 딱 보니까 지금 자사주 매입이 20억이 12,000원대에서 들어왔네요. 그래서 지금 퍼가 또 너무 뭐 20배, 30배 높은 기업도 아니에요. 고평가도 아니고 차트도 딱 보니까 그렇게 꼭대기도 아니에요. 좀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12,000원대에서 보셨으면 주포도 12,000원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나이스 평가 정보가 지금 13,000원대 부근에서 720에서 아래 바닥권에 있죠. 제가 주식 삭스를 뭐라 그랬죠? 720에서 아래에 있다는 건 아직까지 침체권에 있다는 건데 오히려 720에서 아래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더 먹을 폭이 많다는 거죠. 밑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위로 벌어졌으면 이제 먹을 폭이 좀 더 적다는 거거든요. 아래로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침체권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치에서는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11,750원이 중요한 바닥권, 지지권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대가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지금 이제 주포 세력들이 작년 연말에 들어왔으면 아무래도 720선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 목표권은 18,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항권 같은 경우는 14,000원대가 단기 저항권인 것 같아요. 이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 역시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두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 시청자님 굉장히 부럽습니다. 주포가 들어왔다라고 하셨고요. 720선까지 바라보자 18,000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하셨고 14,000원 단기 저항권이니까 수익 많이 더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네. 네, 우리 어떤 종목 때문에 또 연락을 주셨을까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요. 매수가는요? 15만 5천 원에 100%를 샀는데요. 오, 네. 네, 어제 18,500원, 그러니까 23만 9천 원까지 갔다 오되 18,500원이 빠졌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전고점이 다 끝난 건가? 이게 지금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전고점이 끝난 것인지 걱정이 되셔서. 네네. 이제 아직 더 다 올라갈 갖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제가 빨리 또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네.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네, 그렇죠. 보니까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주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신고가 영역인데 어제 종가가 22만 500원이었고 비중을 100% 실으셨는데 이 종목을 또 언제 매수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홀딩을 해볼지 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에코프로 제가 자세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이제 소재 업종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좀 분명히 좀 과열은 돼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걱정돼서 문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에코프로의 일단 장점은요. 일단 지금 현재 최근 들어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도 업종이다라는 거. 이 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끌고 나갔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단점은 이제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1개월, 3개월, 그리고 최근 들어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이제 기관들은 자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외인들이 이제 추격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약세형 음봉이 나오기 시작은 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퍼가 이미 수십 배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부터 이제 아래 윗골이 중음선 형태의 약세형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솔직히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과일 국면에서 버블로 갈지 아니면 그냥 다시 또 꺾일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주식 싹쓸이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매수권은 어디였죠? 매수권은 벌써 한 몇 년 전이에요. 2020년도 때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작될 때 721선. 원래 거기서 급소해서 노리는 거예요. 2만 원대에서 노렸으면 지금 10배를 먹죠. 그죠? 그래서 이 주식 싹쓸이 721선 밀집 국면 대량 거래. 근데 지금은 매수권이 지난 상태에서 단기 과일권에서 15만 원대에서 이거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들어가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매매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수익이 낮다 안 낮다를 떠나서 좋은 매매 방법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과일권에서 5일선 깨지고 쭉 꺾어졌다. 그럼 단기 고점에서 물리면 약이 없어요. 바닥에서 물리면 약이 있는데 고점에서 물리면 약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중기는 11선 매매 이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11선은 바뀌기 때문에 그날마다 가격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가로는 19만 5천 원대가 지지권인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이렇게 자꾸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 건 분명히 좋은 건 아니에요. 거래 없이 가볍게 가는 게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서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주포가 빠져나가면 그러면 고점에서 물리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단기는 5일선 매매. 오늘 기준가로는 지난주 금요일 21만 원대를 기준점으로 해서 지지권으로 보면서 지지권, 단기 지지권 21만 원, 중기 지지권 19만 5천 원 이렇게 보시면서 추가 반등을 일단 노려보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왜? 지수는 뭐 아직 지금 중장기 꼭대기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덩달아 또 이제 버블 양상으로 또 치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단은 하지 마시고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목표권도 지금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면서 떨어지느냐 거래량 체크가 중요해요. 지금 외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좀 경계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지금 비중을 100% 실으셨는데 그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으실까요? 예. 비중을 축소하는 게 낫죠. 왜? 비중을 축소. 아무리 대박 터질 것 같아도 네. 한 종목에 몰빵한다는 건 안 좋거든요. 철저한 저 기준은 분산 투자.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산 투자도 그렇지만 이 종목을 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20만 원대 한 중반 이상 만약에 올라가면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축소해주면서 나머지 또 바닥에 있는 것들을 한번 또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2의 에코프로를 한번 또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고맙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단기 지지권이 21만 원입니다. 추가 반등이 가능하지만 일단 수익권에서 비중을 축소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문자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0488님의 종목입니다. GS 글로벌 매수가는 3,900원, 비중은 15%입니다. 위원님, 이 종목 보유해도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제 종가가 2,560원입니다. 보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매수가 위로 좀 확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어떨까요? 예, 이 GS 네. 글로벌 참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거든요. 근데 왜 못 갈까요? 글쎄요. 못 가죠. 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석탄, 석유 관련주, 가스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지금 시장의 관심이 좀 시들시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국제유가 이제 반등이 좀 이뤄지면서 에너지 업종이 또 크게 뛰었던 적이 있죠. 예, 가스 관련주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강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GS 글로벌 진짜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네요. 퍼가 작년 실적 대비 3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저평가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으면서 대기업의 계열사잖아요. 그냥 중소기업, 듣도 보지 못한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 계열사다 보니까 좀 믿을 만한 부분이 좀 있죠. 예, 그리고 차트가 좀 바닥권인 것 같아요.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2선 부근에서 반등 반락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강세일봉이 나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지금은 추격 매도를 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단기는 3,000원대 부근이 저항권이고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 3,900원 올라갈 때 본전 부근에서 매도기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지권 같은 경우는 여기 2,100원대가 이탈되면 추가락이 나타날 수도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 2,100원대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앞으로 매도 기회를
저 3,000원, 3,900원대에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GS 글로벌. 일단 보유를 하시고 본전에서 매도를 하자. 혹시 2,100원이 이탈된다면 추가 하락이 가능하니까 이런 점도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하나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네, 저기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요. 매수가는요? 예, 4,300원에 30%요. 4,300원에 30%. 30%. 예, 네, 예. 제가 또 빨리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어제 종가가 3,290원. 이번에 나온 실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수익권 가능할까요? 좀 너무 아쉬워요. 왜요? 제가 이 종목은 이미 작년도에 이미 이 공시를 보고 네. 관심을 껐던 기업이거든요. 아이고.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딱 공시를 봤는데 왜 하지 말까 생각을 했냐면 이미 그때 4,300원대에서 부사장이 매도치는 10만 주 매도하는 거를 봤거든요. 공시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뼈 아픈 거죠. 분명히 이렇게 손실을 안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마 투자자분들한테 이 온라인이나 오픈한 방송에서 우리바이오 이거 주포가 좀 매도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투자자분들이 왜 그때부터 관심 있게 봤냐면 작년도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왜 매도했을까? 4분기 실적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적이 적자 전환. 그래서 그만큼 주식은 너무 이제 예상을 믿고 주식 투자하기보다도 확인을 해야 돼요. 운전을 할 때도 뒷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죠. 뒤에 후진을 할 때도 혹시 자기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면 열어가지고 차문을 열어서 뒤에 갔다가 확인해보고 눈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탄 다음에 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주식도 공시를 확인을 안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도 일단은 그렇다고 또 부실주 같은 경우는 아니고 실적이 또 너무 안 좋은 기업은 아니니까 일단 보유주를 만약에 보유하셨다고 하면 지금은 2,8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추가적인 반응을 노리다가 4,000원대 한 초반대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거기가. 거기서도 이제 2020년 8월 달에 저항을 받고 떨어졌거든요. 그 부분은 본전 부분에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2,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추가 반등을 노리다가 본전에 오면 매도하자라는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종목 AS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2월 13일에 매수했던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바로 미래에셋 벤처투자. 매수가 5,800원, 최고가 기준 1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정말 흔들흔들했는데도 굳건했습니다. 위원님, 지금도 미래를 보고 투자할 만한 종목인가요? 이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미래에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꼭대기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주포가 5,300원대 들어왔죠. 이 대표이사 이제 5,300원대 매수. 심지어 작년도는 9,000원대에서도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 대비도 저평가 매력이 있으면서도 좀 벤처 투자 기업, 그러니까 창투주 중에서 가장 좀 믿을 만한 기업이죠. 왜? 모회사가 미래에셋 증권이기 때문에. 국내 대표적인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많은 지금 AI 쪽에 투자가 들어간 창투주가 어떤 기업이냐? 한 1,500억 정도 들어간 미래에셋 벤처 투자거든요. 올해는 앞으로도 초거대 AI, 이 KT부터 시작해서 네이버부터 해서 카카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글, MS까지 아직까지 재료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AI 쪽에 재료가 부각되면 벤처기업 중에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꾸준하게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가족들한테 주포가 증여까지 한 거 보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721선 막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죠? 대량 거래 시전되고 720선 돌파를 시도한다.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5,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5,300원이죠. 추가 반등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믿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에 담았던 종목 바로 IS 동서고요. 매수가 33,850원, 최고가 기준 43%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고요. 또 작년 매출이 2조를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아까 또 폐배터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대장주일지 그러면 더 갈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동서는 사랑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사랑해줘야죠. 갑자기 사랑하다가 배신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상투 신호가 안 나왔잖아요.
왜? 주포, 연기금 쪽에서 계속 매집 들어오거든요. 지난주에도 기관 쪽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온 만큼 이거는 지금 뭐 차트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폐배터리 대장주를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딱 꼽은 거기 때문에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폐배터리 테마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추가 반등을 좀 더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동선은 사랑해줘야 된다, 차트 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보죠. 1월 30일에 매수했던 종목 바로 갤럭시아 SM입니다. 매수가 2,915원, 최고가 기준 4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지금 며칠 들어왔고요. 어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이번 주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에 대한 팁도 살짝 주셨거든요. 예. 지금은 그렇죠. 어떨까요? 예, 이 종목이 이제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만큼 여기서 그냥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바로 상가 들어가도 경고 종목 재지정은 안 돼요. 하지만 살짝 반락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좀 덜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기간 매수세가 지난주 금요일 날 들어왔어요.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딱 중요한 지지권이 3,200원대예요. 그 라인대가 또 21선 부근이기도 했는데 3,2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거든요. 예전에 그 고점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고점이에요. 요 고점 3,700원. 그 고점을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장기는 또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증권형 토큰 쪽이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두나무가 SK증권을 인수하지 않을까 그런 썰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뭐 사실 무근 확인되지는 않은 거죠. 그만큼 이제 증권형 토큰 사업을 증권사 쪽에서 이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갤럭시 SM도 이 증권형 토큰 플랫폼 사업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대기업 계열사죠. 그래서 앞으로 조현준 회장님이 매집을 했던 만큼 수십억, 그래서 3,2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4,200원대 돌파하게 되면 추가 반등 노리면서 또 접근해보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3,20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재료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저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S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4일에 주신 종목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 12,000원, 최고가 기준 112%,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움직임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보니까 월요일에 상한가 터치했고 노란톡방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주포 이탈이 아직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음 주도 기대해 볼까요? 예,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아직 최대 주주나 뭐 CF 그리고 특히 이 보유해소 물량이 아직까지 다 빠져나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고 AI 반도체 쪽의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는 이틀 동안 조정은 좀 받았지만 아직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조정받을 때. 그래서 중기 지지권은 19,500원.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11선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3일째 대부분 이제 반등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만약에 반등이 이뤄지면 신고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뭐 예단하지 마시고 열어두시고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조정을 받느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상투 신호거든요. 대량 거래 대음선. 그래서 그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접근해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9,500원이 중기 지지권이다라고 하셨고요. 들어보니까 다음 주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눈여겨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종목 AS를 진행해 봤으니까 다음 주 종목도 준비를 해주셔야죠. 예, 이 프로텍이라는 좀 기업을 좀 설명 들어볼까요? 제가 기법 강좌 시간에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너무 좋은 기업인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텍 같은 경우가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쪽에 생산성을 100배 높일 수 있는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거든요. 이익률이 막 급증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이 200억이 들어왔고 아직 차트가 꼭대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역시 사랑해줘야 돼요. 또 프로텍도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해주면 역시 또 잘 가게 돼 있거든요. 이 프로텍 같은 경우 자세한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후에 있을 오전 9시 M10W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좋은 설명 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프로텍은 뭐 너무 좋은 기업이다,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다음 주도 사랑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이 에이펙트라는 기업도 좀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 기법 강좌 시간에 먼저 설명드렸어요. 설명을 안 할 수가 또 없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항상 미리미리 좀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약속 시간도 좀 늦어지면 불안해서 참지를 못해요. 그만큼 이제 미리미리 가 있어야 돼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게 일단 OCI 쪽에서 지분 투자를 받고 인수를 받고 대규모 시설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 이제 앞으로 OCI랑 같이 패키징 테스트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예, 무엇보다 이제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핵심 하이브리드 버닝이라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자세한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또 오전 9시에 M10W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계속 이 종목을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강조해 주시니까 저도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인데 또 기대를 해볼만 하겠죠? 예. 네. 삼영화학이라는 기업인데요. 예, 하나 걸린 것 같습니다. 왜 걸렸느냐? 일단 무엇보다 지금 최대주 같은 경우 이제 5월달, 6월달, 뭐 8월달, 12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지속적으로 수개월 동안 매집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4월달부터 이제 시설 투자가 끝나네요. 양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초방막 커패시터 필름을 전기수소차 그리고 무엇보다 태양광 핵심 인버터 이런 이제 콘덴서를 4월달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내 최초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3위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삼영화학 같은 경우도 수급 들어왔고 차트가 꼭대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3바닥 패턴이 차트상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꼭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삼영화학이 세 번째 종목이었고 종목 하나 더 준비를 해주셨죠, 위원님? 예. 네, 바로 이 공개해주시죠. 종목도 김밥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윈팩을 먼저 윈팩. 설명드렸어요. 이 윈팩은 단기는 좀 갈 건이다 보니까 이 매수 급손에 약간 지나긴 했어요. 대신 내려오면 좀 볼만한 겹인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어쩌죠?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윈팩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쪽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단 무엇보다 어버반도체가 인수한 기업인데 주포 최대 주식에서 10억 정도가 2,000원, 1,700원대에 들어온 만큼 아직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EOS를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9시에 설명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내려오면 볼만한 기업이다라고 하셨지만 내려올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가격은 아직까지 매력적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위원님,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해주신다고요? 예, 제가 일단 2021 잠깐 소개를 하면 2022 연간 베스트 대상 2연패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1월 달에 좀 월간 베스트 했다는 부분 역시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오픈 엣지랑 지금 갤럭시 SM이 100%에 가까운 상승세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난주 또 금요일 날 키스트 IS 동서가 더블 상한가 들어가네요. 예. 그만큼 바닥에서 지금 핵심적인 종목들을 굉장히 발굴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저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신뢰 있는 방송 그리고 좀 신뢰 있는 기업 위주로 수익을 올리자. 신뢰 없는 기업을 갖고 수익을 올린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방송에서 만약에 그렇다. 쪽팔릴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나가려고 하면 정석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설명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MTNW 1월 베스트 그리고 2년 연속 대상 공명정지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뒤에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키스트 그리고 IS 동서까지 정말 위원님의 예상이 적중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요.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 잠시 뒤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식 싹쓸이!